네, 안녕하십니까. 빡화의 진행을 맡고 있는 소피스트 사무소의 소장이자 소피스트 사무소의 대표 프로듀서 김준호라고 합니다. 어, 저희 멤버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멤버 두 분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무래도 그 클로니클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중간에 또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튼 어, 꽤나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사실 그 저번 주부터 안 선생님이 이제 참여를 못 하신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김 선생님이 오늘 그 참여하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어, 예, 어제까지 분명히 카톡을 보셨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뭐, 일단, 먼저, 저라도 해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예, 제가 그, 예전에, 드라마 구락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팟빵에서 이제 당시에 연재를 했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혼자서 녹음을 하고, 혼자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자, 그게 2014년인가 5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네요. 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방송하더라도 너무 그 좀 뭐랄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 혼자 허공에 이렇게 떠드는 느낌 오랜만이네요. 네. 네. 어, 일단은 오프닝을 들어가기 전에 산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금 큰 화두가 이제 탄핵 정국과 그다음 최근 그 산청인가요? 경북 지역에 에, 산불 피해가 좀 큰 화두였죠.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산불이 조금 낮다길래 음, 산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거기다가 뭐 최근 날씨가 또 환절기에다가 되게 또 건조한 날씨고 거기다가 또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일수록 또 불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 진압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 어떻게 진압이 될 만한데 왜 진압이 안 되지? 시기상 보통 한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진압됐겠지 하는데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이.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뭐지 하는데 그 몇몇 이제 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이제 현재 상황 산불 지역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 그
어떤 모습들, 도로 위의 모습이라던가, 뭐, 현재 산의 모습이라던가, 뭐 이런 걸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는 걸 보고, 와, 이거 재앙이구나. 이건 되게 큰 일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그 3월 28일인데, 오늘 어제쯤부터 그 경남 지역에도 비가 조금 왔고 뭐 어디에도 비가 오면서 산불이 좀 진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의용 소방관들과 또 일반 시민분들까지 나서서 산불 진압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피해 지역에 또 관련돼서 또 많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어떤 연민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잘 작용해서, 조금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예, 다행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놓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오늘 본방으로 본방이 아니죠. 저희가 이불 풀기 위해 하는 그런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영화 소식입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오늘 제가 혼자 하니까, 여러모로 제 의견밖에 안 나와서, 솔직히 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심심해 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막 혼자 떠들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구락부 했을 때의 그 감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한 사람의 계속 목소리만 나오니까 이게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튼 뭐,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그 김 선생님이 그 영화 소식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좀 많이 없어 하세요. 예. 원래 애초에 이 방송에 들어올 때,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저희와 좀 다른 시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저와 또 조금 안 선생님과 저와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거나 좀 대립이 되기도 하지만 결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보는 영화라든가 뭐 이 영화에서 평가되는 부분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안 선생님을 어떤 그 멘탈적으로 많이 키워냈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은 또 개빡쳐 하겠지. 어쨌든 안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와 이제 그 어떤 뭔가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해요, 결이. 근데 김 선생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다른 결의 어떤 사람을 넣기 위해서 방송에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 한 주간의 영화 소식 할 때마다 별로 이렇게 텍스트적으로 분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김 선생님의 조금 구미가 당길 만한 내용을 조금 들고 오다 보니까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두 가지밖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뭐 혼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딱 좋은 분량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즈니 백설공주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뭐랄까 좀 이걸 얘기를 저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이게 소식이 계속 크게 들려오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긴 한데 백설공주 실사화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들고 왔는데 백설공주가 개봉 첫 주에 4,300만 달러라는 흥행을 거뒀습니다.
이건 이제 참패라고 할 수 있죠. 흥행 참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대략 한 600억 정도, 600억보다 넘으려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엄청나게 못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군이 없이 보면은 600억 벌었다는 게 첫 주 만에 600억인데 그게 뭐 흥행 참패라고 할 만한 게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영화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그렇게 평가가 좋은 작품은 아니었는데 신데렐라가 이제 6,700만 달러. 예. 이게 그 백설공주에 비교하면은 2,300만 달러가 더 많이 예,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보다 더 흥행을 못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덤보, 예, 그 아기 코끼리 덤보였나요? 귀가 되게 큰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덤보가 4,600만 달러인데 그보다 300만 달러 모자르게 백설공주가 또 이렇게 4,300만 달러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신데렐라보다는 백설공주가 조금 예, 조금은 흥행이 더딜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국에서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어떤 아이코닉함을 누가 우위를 가지는가 뭐 이거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신데렐라가 그 유리 구두, 그 구두하며 뭔가 그 어떤 뭐랄까 되게 안 좋은 집안에 있다가 막 이렇게 된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뭐 이런 자수성가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되게 인기 캐릭터잖아요. 특히나 그 구두가 되게 뭐랄까 극적이잖아요. 구두라는 그 장치가. 예. 근데 백설공주는 사실 그게 조금 신데렐라보다는 조금 모자르죠. 예. 그래서 신데렐라보다는 백설공주가 흥행에 조금 더딜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덤보보다 더디다? 이건 좀 문제가 크죠. 예, 사실 한국에서 덤보 그렇게 큰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디즈니 캐릭터로서. 물론 캐릭터로서 누구나 보면은 귀엽고 어디서 본 캐릭터라고는 할 수 있지만 백설공주와 비교를 하면은 덤보의 네임밸류는 굉장히 미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더 낮은 기록을 이렇게 해버렸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제 박준영, 예, What's up? 박준영 씨가 출연했던, 드래곤볼 레볼루션보다, IMDb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흥행은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당연히 더 하겠죠. 이건 당연한데, 근데 IMDb 지수가 드래곤볼 레볼루션보다 낮다. 드래곤볼 레볼루션이 이제 2.5인데 백설공주가 2.2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 물론 어떻게 보면 IMDb 지수가 뭐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유의미한 건 아니고 뭐 팬들이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배우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별점 테러 비슷하게 이렇게 당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드래곤볼 레볼루션보다는 지수가 낮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 네 심각합니다. 여튼 이것 또한 이제 여론을 방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튼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심각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백설공주? 저도 안 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애초에 저는 디즈니 오리지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미키마우스라든가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 동화 시리즈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디즈니 계열은 제 입맛은 아니에요. 예, 제 입맛은 아니고 2D 애니메이션은 저는 당연히 일본 쪽 거를 더 많이 보고 3D로 가면 픽사로 저는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뮤지컬 영화잖아요. 뮤지컬 영화를 또 제가 안 봐요. 좀 기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뮤지컬 영화가 없어요. 이건 거의 없다. 뭐 하나를 뽑으면은 그래도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감명 깊다고 하고 좀 명작이라고 많이들 뭐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극장에서 그때 안 선생님과 극장에서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습니다. 이 뮤지컬 영화가 안 맞나 봐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백설공주를 안 볼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이걸 보니까 얼마나 영화 자체가 망가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튼 예.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셉 콘신스키 감독의 F1이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소식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와서 또 다시 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실제 그랑프리 당일 코스에서 10분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F1이라는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F1이라는 레이싱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런 되게 기하학적으로 생긴 자동차를 이제 타고 레이싱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자동차라고 부르진 않고 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빠르잖아요. 뭐 시속이 막 200, 300 막 이렇게 달리는 차들이니까 엄청나게 빠른데 실제 그랑프리 당일 코스에서 10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예고편에 그 이 영화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브래드 피트가 막 이렇게 경주를 하는 씬이 있어요. 막 진짜 엄청 현장감이 되게 뛰어난 경주 씬이 예고편에서 딱 나오는데 그 씬을 아마 그랑프리 당일 코스에서 이 찍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 영화에 진짜 진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왜 제가 들고 왔냐면 김 선생님이 그 사실 F1을 좋아하신대요. 최근에 제가 김 선생님의 스팀 목록이나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김 선생님이 그 F1 이제 그 F1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F1 매니저 2024인가?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김 선생님이 사실 그 스포츠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F1 매니저를 하신다길래 꽤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신다길래 신기해서 여쭤보니까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김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F1의 매력, 이 스포츠의 매력, 좀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김 선생님이 무단으로 오지 않아서 저도 사실 당황스럽네요. 좀 그래도 연락은 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오셔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여튼 오늘은 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F1을 되게 흥미있게 보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아이톤 세나
라고 하는 그 F1에서 불세출의 천재 드라이버가 있대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슈마어, 최근에는 뭐 해밀턴, 루이스 해밀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기억에 남겠지만 그 알톤 세나가 한때는 되게 아이코닉한 그런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서킷에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그분 관련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되게 대단한 스포츠구나. 저는 사실 스포츠라고 함은 실제 인간의 육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뭐 인간의 진짜 피지컬로 약간 이렇게 되는 피지컬로 뭔가 승부를 보는 그런 게 저는 스포츠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의 어떤 정의와 되게 좀 가까운 그런 것들 말이죠.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맞나?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1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는 저것도 과연 스포츠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체적으로 과연 사람이 힘들까? 한계에 밀어붙여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본능의 질주라던가 뭐 이런 다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어떤 인터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그게 그 경주나 뭐 이런 게 엄청 힘들대요.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중력 속에서 그걸 견뎌야 하고 그 중력 속에서 뭐 굉장히 목숨을 건 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스포츠는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튼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조금 그 F1에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관심이 엄청 많이 식어서 김 선생님에게 조금 부탁을 드려볼까 했는데 네, 예, 없네요. 네, 여튼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픽한 룰렛신이 픽한 작품은 탐정 리턴즈입니다. 네, 그럼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그 김 선생님이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셔서 일단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탐정 리턴즈입니다. 탐정이 돌아왔다. 뭐 이 뜻이겠죠. 개봉 국가는 이제 한국이고요. 제작 국가는 한국이고 개봉일은 2018년 6월 13일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제 이연희 감독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제 이것도 조사를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연희 감독님의 그 필모를 제가 조사를 안 해왔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살인자의 쇼핑 목록이었나? 아마 그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TVN인가에서 했던 그 방영했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연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되게 뭐랄까 그 안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1티어로 좋아하시는 그 책이 그 살인자의 건강법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보고 안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제가 보통 안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되게 잘 안 보거든요. 제 취향이 아니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안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작품들이 약간 좀 뭐랄까 좀 딥한 게 많아요. 감정의 어떤 깊숙함을 찌르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감을 되게 많이 가지는 작품들이 꽤나 있는데 제가 잘 안 봐요. 포스터나 신호 있고 이건 좀 내가 보면은 너무 좀 마음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있거나 혹은 또 역사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또 저는 역사물이나 뭐 시대극 이런 걸 또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니라서 잘 안 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뭐 안 보려고 안 본 겁니다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근데 그 책은 읽었어요. 제가 살인자의 건강법은 읽고 저 또한 되게 와 명작이다. 진짜 재밌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살인자의 건강법이랑 되게 비슷한 제목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뭐 살인자의 쇼핑 목록? 그래서 그렇게 살인자들은 도대체 뭘 살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목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튼 그 작품을 아마 연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본은 정한진 작가님께서 각본을 담당해 주셨고요. 속편이 있습니다. 속편은 탐정 더 비기닝이라는 이 그 시작이라는 거죠. 예,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이겁니다. 아, 속편이 아니구나. 전편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속편이 아니에요. 속편은 뒤에 나온 거니까. 예. 이 작품에 전편이 있는데, 전편이 이제 탐정 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안 봤어요. 예. 아무래도 그 탐정 더 비기닝도 뭔가 이거는 절대 내가 봐서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에 안 봤는데 네, 탐정의 리턴즈 이렇게 비기능을 보지는 않고 이렇게 리턴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조금 오늘 그 리뷰나 이런 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주연 배우는 권상우 씨, 그리고 성동일, 그리고 이광수 님이 주연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사실, 투탑 영화예요, 이 작품은. 권상우, 성동일의 투탑 영화, 버디물이라고 하죠. 그런 작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광수 씨가 되게, 주조연이라고 봐야 돼. 주연급 조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광수님 또한 작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러닝타임은 116분이고요. 제작은 프리픽처스에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뭐 째째한 로맨스, 런닝맨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제작한 제작사라고 할 수 있고 배급은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을 담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원래는 이것도 김 선생님이 준비하기로 하셨는데 뭐 없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작품 중에 이제 이광수 배우분이 담당하신 그 여치라는 캐릭터의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가면라이더 V3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면라이더 V3가 이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면라이더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특촬 시리즈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쇼와 때부터 이제 제작한 그런 특촬물이 있는데 되게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그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보통 특촬물 하면 이제 또 완구를 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완구를 막 내세우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특촬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울트라맨 시리즈와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가면라이더가 완전 그냥 울트라맨을 제끼고 완전 위에 있는 스타덤에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치의 컴퓨터에 이 가면라이더 V3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후 분들이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는 사실 그 일본 컨텐츠를 되게 좀 소비를 꽤나 하는 편이라서 울트라맨 특촬 같은 경우는 몇 개 봤어요. 울트라 세븐이라던가, 울트라맨 세븐 이게 아닙니다. 울트라 세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울트라맨을 저는 조금 보다가 이제 가면라이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면라이더 아마존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가면라이더 아마존을 실제 그 아마존 프라임인가에서 그 제작을 하고 방영을 했던 되게 딥한 약간 성인들을 위한 특촬물식으로 해서 나온 그 가면라이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실제로 그걸 이제 드라마 구락부에서 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가면라이더 V3. 저는 이 시리즈는 안 봤어요. 근데
여치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를 되게 멋있는 걸 타고 다니거든요. 부앙 하면서 어디 이동할 때 오토바이를 부앙 하면서 가는데 그게 약간 이 친구가 가면라이더 되게 좋아해서 왜냐면 가면라이더 자체가 그 가면 라이더잖아요. 이 그 약간 그 폭주적에서 좀 기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가면라이더가 시리즈의 어떤 느낌이나 초기 시리즈의 어떤 그런 색채나 이런 걸 좀 보면은 당시에 되게 잘 나갔던 그런 폭주족이나 그런 느낌을 조금 따왔구나라는 뭔가 쿨한 남성, 멋있는 남성, 뭐 쾌남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을 좀 따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면라이더를 되게 좋아해서 본인도 이제 따라서 어떤 가면라이더들이 탈 법한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기본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놉시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 신장개업. 전 국민을 웃긴 추리 콤비 혹을 달고 돌아왔다. 역대급 미제 사건을 해결한 추리 콤비 셜록 덕후 만화방 주인 강대왕과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태수.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를 개업하고 전직 사이버 수사대 에이스 여치까지 영입하며 탐정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법. 기다리는 사건 대신 파리만 날리고 생활비 압박에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가 몰래 영업을 뛰기 시작한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첫 의뢰인. 게다가 성공 보수는 무려 5천만 원.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받아든 세 사람은 파헤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스러운 증거들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미제 사건이란 없다. 6월 최강 트리플 콤비의 본격 추리가 시작된다. 라는 시놉시스였습니다. 뭔가 마지막에 뭔가 유쾌한 그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모자란 그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흡사해서 좀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대충 줄거리를 아시겠죠? 이제 전편 탐정 더 비기닝에서 역대급 미제 사건을 이 그 셜록 덕후 만화방 주인 거기다 뭐 탐정이 되고 싶은 이 강대만 씨와 노태수 이 두 분이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해결을 하고 이 뒤에 이제 최초로 탐정사무소를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팔이 날리고 잘 안 되고 막 이거 괜히 이거 일을 이렇게 버렸나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씨 막 이러면서 그냥 할 걸 그랬나 하던 거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와중에 그때 이제 그 어떤 의뢰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공 보수는 무려 5천만 원입니다. 뭐 1, 200도 아니고 5천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서 들어오시죠 고객님. 여기 차는 뭘로 드릴까요? 저희 뭐 커피랑 녹차 뭐 다 티백이지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거 드릴까요? 하니까 네, 저는 커피로 예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대접을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 첫 의뢰를 받아내게 됐고 결국 이제 이 의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튼 되게 뭐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흔합니다. 사실 이야기의 어떤 플롯이나 구성은 좀 흔해요. 예, 굉장히 흔한 스토리고 흔한 코미디 영화의 어떤 시작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시놉시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좀 그 다른 이제 멤버분들, 패널분들과 조금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뭐 할 게 없네요. 그냥 시놉시스 읽고 나니까. 네, 여튼 뭐 시놉시스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바로 등장인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인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첫 번째 인물입니다. 강대만이고요. 권상우 배우님께서 배역을 맡아 주셨습니다. 남성이고요. 연령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은 국내 최대 미제 살인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탐정 사무소에 들어간 탐정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만화방을 운영했던 그런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내 최대 미제 살인 사건 카페라는 게 과연 그 회원수가 몇 명일까요? 영화를 되게 자세하게 안 봐서 저도 이게 중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안 봤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평가 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자세하게 안 봤는지. 여튼 그 미제 살인 사건 카페 이런 게 잘 되려나? 국내 최대? 뭐 그 미제 살인 사건 카페 중에서는 최대일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만화방을 운영했다시피 어떤 이 탐정이나 추리 관련된 컨텐츠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도 이제 뭐 셜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코난, 김전일 뭐 이런 어떤 서브 컨텐츠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덕후고 실제로 추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루 점들을 그것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추리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비기닝에서 뭔가를 해결했고 본인의 롤을 굉장히 잘 수행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 그 광역수사대 출신의 그 현직 경찰관이 얘라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탐정사무소를 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은 출중하다. 추리 실력은 출중하다. 탐정으로서의 실력은 출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인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노태수입니다. 성동일 배우분이 배역을 맡아 주셨고요. 남성이고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거의 백발은 아닌데 약간 흰머리를 정리를 안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0대 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경사 출신이고 광역수사대에서 굉장히 활약을 이어간 그런 경찰 출신의 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으로 보면 이제 탐정이라는 거죠. 현직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현역 때, 전성기 때는 상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침이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 어떤 흉악범이더라도 뭔가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이분한테는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아주 막 상어같이 상대를 물어뜯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폭행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이제 범인 델다 놓고 이제 좁힌 거겠죠. 안 불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제 좁힌 거겠죠. 아무래도 의자 막 걷어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급이나 이런 것도 나이나 연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게 급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인데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연령인데 여튼 그 정도로 범인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거침없이 움직이는 그런 불같은 남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인물은 여치입니다. 이광수 배우분께서 배역을 맡아 주셨고요. 남성이고 연령은 30대 초반, 30대 중반 정도로 보여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입니다. 사이버 수사대 수사과
출신인데, 이분도 현재는 그 경찰이 아니세요. 왜 아니냐? 그 전철을 도청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징계받고 이제 파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참, 예, 그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죠. 예, 여튼 그러다가 이제 뭐 파면이 되고 이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불법 도청 그리고 도찰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에서 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하다가 진짜 중범죄자로 간 거니까 너무 이거 루트가 이렇게 확확 바뀌어도 되나 사람이 싶을 법한 길로 갔는데 여튼 뭐 생계형으로 돈을 벌려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딴 데 취직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그 사건을 받게 된 이제 그 강대만과 노태수가 특히나 노태수가 이 여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치를 찾아가서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응? 송두리째 뽑히지 않으려면 나한테 잘해. 나한테, 우리한테 붙어. 우리랑 일 도와. 보수도 짭짤하게 줄게. 막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치가 끼룩끼룩 찌륵찌륵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실제 여치는 아닙니다. 실제 여치처럼 막 그렇게 울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여치 같은 기럭지기네요. 뭔가 그 비율이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네, 여튼 그런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우원일입니다. 남명렬 배우님께서 이제 배역을 맡아주셨고 남성의 한 50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형제복지재단의 형제보육원이라는 곳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예, 원장으로 재직 중인 남성인데 굉장히 따뜻한 인품으로 보육원을 운영 중이고 그 되게 보육원 아이들에게 진심이에요. 막 아이들을 엄청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쟤네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좀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약간 버림을 받거나 좀 부모가 살 형편이 못 되면서 여기에 맡겨진 아이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보육원의 아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챙기고 케어해주고 심지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약간 교육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나 되게 학업적으로 잘 풀린 애들도 있지만 안 풀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좀 자신의 미래를 이상한 데다 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 케어해서 자신의 어떤 그 아까 전에 말했던 형제복지재단 관련 그런 공장이라던가 이런데 취직시켜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삶까지 미래의 삶까지 조금 책임지면서 막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자다 살아있는 성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매스컴 잘 타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은 그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이제 분인데,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분인데, 이제, 뭐, 저희 방송을 아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스포가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이분이 그렇게 착한 인물은 아니었다. 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인물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씬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 토크가 오늘은 사실 없습니다. 왜 없냐?
그 원래는 이제 그 김 선생님이 계셨다면 김 선생님에게 좀 신토크 인상적인 씬 있나요? 물어보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 선생님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 이야기 먼저 하면 사실 저는 이 뒤에 이제 평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상적인 씬이 없었어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없었어요. 예. 제 기준에서는 너무 좀 장면들이 그저 흘러갈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 장면을 억지로 그냥 뭐 이런 장면에서 조금 웃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상적인 씬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뇌리에 남지도 않았고요. 제가 보통 이 방송을 하기까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면 방송이 저희가 보통 금요일 밤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제가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가 이제 화요일 새벽 2시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보통 다음 방송을 할 영화가 룰렛에 의해서 정해지면은 저는 토요일 편집을 하고 일요일 날 그 영화를 봐요. 일요일 날 보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까지 금요일 밤에 녹음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그날 기억에 남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씬은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사이사이에도 제가 뭐 다른 영화들도 되게 많이 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리포터라든가 우리가 전에 했던 전란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인상적인 씬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물론 전란은 좀 저희가 플롯이 좀 달랐지만은 뭐 당장 뭐 한국이 싫어서라든가 뭐 이런 작품을 저희가 다룰 때에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씬들이 기억나는 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법한데 근데 오늘 이 영화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씬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토크는 스킵하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주제 토크입니다. 네, 주제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도 원래 좀 김 선생님에 맞춰서 제가 좀 대본을 만들어 왔는데 혼자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추리물.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추리물이나 수사물, 추리수사물? 좋아하시는지. 예, 일단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피하면은 회피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저한테는 뭔가를 추리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 형태의 스토리라인이 저한테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예, 어릴 때는 되게 이런 뭐 명탐정 코난이라던가 뭐 이런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 되게 우리가 쉽게 접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이런 추리물 보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의 어떤 뇌 활동에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코난 도일 소설 같은 거 읽고 있으면 그렇구나. 좋은 책 읽고 있네. 뭐 이런 명작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 그 코난 도일의 책이 과연 명작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좀 있긴 한데 여튼 뭐 이런 추리물이나 이런 거를 저도 어릴 때는 명탐정 코난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재밌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근데 크면서 뭔가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추리의 패턴이 이제 다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예. 더 이상 추리나 수사를 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메리트가 크게 없다, 저한테. 그래서 이거 관련한 영화들이 또 한국에 많잖아요. 한국에 특히 또 수사물이 많잖아요. 뭔가 경찰들이나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수사해가지고 피카레스크식으로 이제 사람을 좀 잡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약간 권성지가 혹은 뭐
참교육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근데 네. 그런 작품들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일단 먼저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추리물이 만약에 좋으시다면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는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는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의외로 제가 왜냐면 일본 드라마나 만화를 보려면은 이쪽 계통을 안 거칠 수는 없더라고요. 워낙 이쪽 그 추리 수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생산되는 나라다 보니까 컨텐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 명작이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단 다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셜록, 뭐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데스노트도 뭐 추리 수사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데스노트가 진짜 추리물에 가깝죠. 머리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탐정 확연 Q, 저희 중학교나 이때쯤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런 작품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본격 추리 수사물 중에서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딱히 없어요. 굳이 있다면은 셜록의 셜록? 예, 그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드 셜록이라는 드라마의 셜록 홈즈. 예. 뭐 이런 캐릭터들 좋아합니다. 모리아티 좋아하고요. 네, 여러모로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이런 추리 관련해서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 사채꾼 우시지마의 우시지마 카오루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그 캐릭터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때 이 캐릭터의 패션을 조금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거든요, 만화가. 예, 그래서 이 캐릭터의 약간 사채꾼 패션을 조금 따라해 보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뭐 되게 점잖게 입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한때는 그랬다는 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어떤 내용의 그 작품인가. 일단은 만화책이 있고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둘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실제로 사채꾼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채가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되게 고금리,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어디선가 합법적으로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불법 업체죠. 예, 그런 사채업장을 운영하는 사장 우스지마 카오루. 근데 굉장히 젊어요. 20대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젊은데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막 가게 진짜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사채꾼 우시지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특히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와, 이런 사람과 한 공간에는 정말 있기 싫다. 숨도 같이 쉬기 싫다라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약간 좀 뭐랄까, 그런 또 다른 쓰레기들, 사기꾼들이나 뭐 이런 호스티스 뭐 이런 애들한테 조금 속아서 돈을 왕창 써버린 그런 케이스도 좀 피해자의 케이스도 있는데 여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도망갔거나 뭐 어디에 숨어 있거나 누군가의 뭐 뭔가를 해가지고 자신을 좀 안 들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랑 그 밑에 똘마니들 몇 명이 있거든요. 귀신같이 찾아내요. 귀신같이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성매매 업소로 넘겨버린다던가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 원양어선 태워버린다던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 사실 이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고 드라마 시리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다. 이게 진짜 피카레스크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는데 일단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주제 토크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토크. 과연 탐정은 이 국내, 이 대한민국에 탐정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는 진짜로 저희가 탐정이라는 직업이 이제 그 합법이 됐잖아요. 네, 민간 조사사라고 하나요?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필요할까? 이게 이제 이게 통과된 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탐정법이 합법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대한민국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있기 때문에 굳이 탐정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근데, 되게 그 경찰의 작품에서도 이제 등장하지만 경찰에 가서 무언가 조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은 절차가 있고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안 따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 정부 조직기관은 절차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범죄자가 될 그분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뭔가 그 좀 직위해지 시켰을 수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또 탄핵 당시에 그 탄핵이 아니라 그 뭐죠 반란 내란 당시에 이 그 계엄령 해지를 국회에서 했는데 이것도 우원식 그때 그 국회의원장께서 절차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상대가 반민주적, 반자유민주적인 태도로 저렇게 나올 때 우리 또한 그 상대에 맞춰서 같이 이를 드러내면 그 또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러한 행위를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더욱 빡세게 지키자라고 해서 절차대로 딱딱딱 해서 결국은 계엄령이 해지됐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어떠한 일반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절차를 결국 따라야 되니까 다른 사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만 시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밀린다던가 처리가 잘 안 된다던가 늦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나는 빨리 이걸 해결하고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경찰 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 근데 또 그건 또 안 돼요. 왜냐? 세금이 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탐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럼 탐정이 좀 더 근처에서 좀 더 일반 시민 근처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되게 경찰이 못 긁어주는 부위를 긁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자체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찰 이외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어떤 풍파를 겪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필요가 없다. 경찰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경찰분들한테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범죄를 제가 저질렀다던가 뭐 범죄에 연관돼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이제 관련된 어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분들한테 뭐 실제로 경찰분들한테 제가 경찰서 갑자기 들어가서 길 물어봐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분들이 이미 치안 담당을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잘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 경찰의 어떤 권력이 너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권력을 또 많이 줘버려서 무슨 미국 경찰처럼 그냥 막 좁혀버리고 막 이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물론 미국 경찰이 또 막 그렇다는 건 또 아니고. 여튼 그래서 저는 경찰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거기에 또 문제가 이게 그 최근에 또 이제 실명이 아니긴 한데 그분의 이름을 좀 거론하기가 좀 그렇네요. 혹시나 또 나중에 돼서 이렇게 좀 책 잡힐까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그 탐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사건이 하나 되게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전 국민이 좀 들썩거렸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결국은, 저런 사람들이, 뭔가 여론을 자기가 탐정이랍시고, 제가 탐정인데 제 자격을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탐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했던 것들을 자기가 알려주고 누군가 인터뷰로 들은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본인이 탐정이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뢰성이 많이 올라왔죠.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와, 이 사람은 되게 진짜 본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노력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짓부렁인 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왔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적 제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탐정의 직업과 크게 멀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와중에 뭐 또 그런 법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국 탐정이라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자료를 취급한다던가 뭐 정보를 모은다던가 했을 때 법률 관련 문제들이 조금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 탐정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물을 정말 잘 찾는 뭐 그런 잃어버린 동물, 가출한 동물을 정말 잘 찾는 동물 전문 탐정이 계신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탐정이 필요한가? 글쎄요. 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 토크 해봤고요. 이제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방송에 김 선생님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단으로 참여를 안 하신 거라서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빡쳤는데,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제 이쯤 되니까, 뭔 일 있는 게 아닌가. 방송 끝나고 좀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튼, 평가 들어가 보자면, 일단 제 평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 평점은 1점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픽해주신 그 안승님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1점이었습니다. 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은 안 맞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보다가 일요일 날 보다가 졸았어요. 푹 잤습니다. 이거 보다 한 40분쯤 봤나? 수마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저한테는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장점, 장점. 어, 나름대로 좀 탐정물,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사실. 탐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리물의 작품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합법 탐정이라는 그 현재 그 법적인 어떤 그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그 합법 탐정이라는 소재를 들고 와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건 좋았다. 예, 뭐 그런 건 좋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점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연출이 일단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좀 고루하다. 색깔이 없다. 너무 있는 씬들을 그냥 갖다 쓴 느낌? 뭐랄까, 그냥 예를 들어서 연출의 교과서가 있다면 연출 교과서에서 이 씬 이렇게 현대 영화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이렇게 써야지 라고 끝을 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연출에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쉽게 가는구나, 되게. 물론 제작비나 뭐 그런 측면이 되게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솔직히 그 정도 사건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제작비에 시달리면서 찍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배우 개런티를 조금 내리면서 배우들을 다른 사람들로 캐스팅을 한다면 사실 이 영화가 흥행했다고 하거든요. 이 영화가 300만 흥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자체의 이 영화를 첫 번째 관람객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와, 이 영화 재밌다. 라고 해서 이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제 생각에는 되게 소수일 것 같고, 이 영화는, 전적으로 티켓 파워로 움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권상우, 성동일, 이광수. 이 세 명의 티켓 파워로 움직인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연출의 어떤 색깔, 뭐 어떤 전연령 코미디의 그것뿐인 연출이었고, 너무 좀 고루했다. 좀 심심하다, 연출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편집도 좀 너무 나이브했어요. 사실 제가 약간 졸았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속도감을, 사실 116분의 러닝타임이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영화 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편집을 하면 당연히 속도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이게 영화 완성되고 나왔을 때 봐도 솔직히 좀 필요 없는 씬? 저런 씬은 왜 굳이 넣지라는 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필요 없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개그씬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편집도 조금 더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뭐 영화의 어떤 길이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조금 빡세게 편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걷어낼 거를 확확 걷어내는 측면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속도감을 살리면서 좀 보는 관객에게 좀 지루함을 없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측면에서도 이제 뭐 추리물인데, 뭐 코미디라고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추리물이잖아요. 탐정이 나오는데. 추리물인데, 전혀 추리물스럽지 않은 난이도.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사실 저는 원장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 사람 무조건 100% 범인이다. 여기서 달라지면 그게 반전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100%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범인을 알았고, 그리고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도 어렴풋이 알게 되더라고요. 결말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아하 이게 난이도가 너무 쉽다. 예, 물론 전 연령이나 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라면 추리를 쉽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추리물일 이유가 있을까요? 추리를 쉽게 만들었다면? 수사 과정이나 추리를 그저 쉽게 만든 영화라면 과연 추리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라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미가 없었다. 예, 추리물이라면 비단 뭔가 카타르시스가 오는 마지막 추리의 완성이 딱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셜록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제가 되게 아직까지도 셜록 하면 기억나는 씬이 첫 번째 그 셜록이 자신의 추리력을 조금 뭐랄까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좀 뽐내는 씬이 있거든요. 처음에 윌슨인가요?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뭐 핸드폰에 자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부분에 뭐가 묻어서 뭐가 어떻고 이 사람 성향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단 몇 순간의 만남을 보고도 그냥 그거를 쫙 알아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와 기가 막힌다. 연출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이런 어떤 추리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막 시즌 몇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인가? 3인가? 그 슈퍼노바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저 보면서 기가 막힌다. 와, 저거였구나. 그래. 저러면 당시에 그래 슈퍼노바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저때 슈퍼노바가 그려져 있네. 그래. 저거였구나. 범인 저 시발 새끼구나.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카타르시스가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난이도는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추리물스럽지 않은 난이도였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예, 그리고 이제 개그씬.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사실 뭐 피식피식 웃었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웃는 씬이 없었어요. 예,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개그 콘서트의 후반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참 재밌구나. 느낌. 네, 그래서 제 개그 코드와는 너무 안 맞았고, 특히 성동일 씨가 초반 중반 씬에서 방귀 뽀록대면서 좀 제발 좀 방구 트름 똥 이런 걸로 안 웃기면 참 좋겠는데. 네. 여튼 개그 씬도 좀 많이 아쉬웠다. 예. 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 외로 또 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권상우 손담비 씨는 조금 저와는 안 맞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권상우 씨는 제가 권상우 배우의 작품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어디에선가 지금 머물러 있다 되게. 제가 말죽거리 잔혹사도 되게 잘 봤고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솔직히 제 타입의 영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보았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어떠한 작품을 보더라도 이걸 넘는 작품이 없어요. 드라마든 뭐 영화든. 그래서 지금 어딘가 지금 머물러 있다. 되게 좀 본인이 좀 발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나 좀 이런 실험적인 걸 조금 도전을 해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알고 싶은 게 권상우 배우분이 아스톤 빌라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EPL이라는 해외 축구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되게 한국에서는 팬덤이 되게 적은 아스톤 빌라의 팬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되게 특이하게 와 아스톤 빌라의 팬일 수가 있구나. 뭐 최근에는 뭐 한국에도 되게 빅식스 첼시, 리버풀, 뭐 맨시티, 맨유, 아스날, 뭐 토트넘 뭐 이런 되게 큰 클럽의 어떤 팬분들이 아니라 뭐 브라이튼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노팅엄 포레스트라든가 최근에 그 피식대학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관련 컨텐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그런 거라던가 뭐 이런 팬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근데 아스톤 빌라는 진짜 특이하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선 참 정말 실험적이면서도 연기 스타일은 왜 이렇게 어딘가 왜 이렇게 천편일률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좀 예전에 했던 거 또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담비 배우분은 조금 더 이제 뭐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영화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게 뭐 있긴 있지만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룰렛 돌리고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12.5%의 확률로 한 작품이 탄생되는데요. 현재 안 선생님의 작품이 한 작품 딱 남아있고, 김 선생님의 작품이 3작품 남아있고, 저희 작품은 4작품 남아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지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 돕니다. 과연 결과는 과연 제 하하 참. 네, 다음 저희가 다루게 될 작품은 김 선생님이 픽한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입니다.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게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말이 돼요? 이런 확률이 있다고?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확률이 이럴 수가 있나? 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2개의 탑, 또 시리즈물의 속편인 작품 저희가 또 다루게 됐는데 해리포터와 뭐 이거에 이어서 다루게 됐는데 여튼 진짜 패배감 느낀다. 아니 이게 확률상 말이 안 돼요. 전 아직도 4개의 작품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이게 그분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진짜 여튼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저 혼자서 이제 좀 방송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면서는 이제 좀 괜찮아졌고 지금 이제 그 김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못 하시는지 일단 좀 걱정이 되는데 끝나고 좀 통화를 해보도록 하고요. 작품은 안 선생님이 아마 예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랑 안 맞는 작품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저를 저격하고 고르신 그런 느낌인데 저격 당했고요. 그냥 뭐 그렇게 봤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여튼 다음 주에 또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이라는 작품으로 또 빡화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빡화였고요.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